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165페이지 로마트 3번 양벌 규정의 수범자와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삼마열혈 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양벌 규정의 수범자. 양갑 1번에 영업주의 질성. 법인 영업주와 개인 영업주. 양벌 규정에서 법인 영업주와 나란히 수범자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 영업주는 법인과는 달리 자연인이다. 이와 같이 단체 내지 조직체에서 법인만이 아니라 자연인인 개인 영업주까지 나란히 양벌 규정의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수범자로만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즉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업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단체는 권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귀속 주체도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 의무의 주체인 개인 영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게 하려는 처사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실질적인 경영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양벌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예외적인 형벌 부과 요건인 자연인 개인에 대한 형벌 부과 요건과 다를 뿐 아니라 법인 영업주와 개인 영업주는 본질상 동일적인 주체가 아니므로 양자를 수범자로 병치하고 있는 양벌 규정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자연인 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법인 주체성 인정에 아무런 법적, 이론적 문제가 없으므로 직접 위반 행위를 한 타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하려면 형법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나 헌법의 인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범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양벌 규정상의 특별한 형벌 부과 요건이 적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 영업주 외에 개인 영업주를 양벌 규정의 수범자로 나란히 규정하는 방식은 그 수범자의 법적 지위상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혼선은 법인과 나란히 법인격 없는 단체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 최근의 양벌 규정 때문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서 새롭게 수범자로 추가된 법인격 없는 단체 자체도 수범자가 되고 원래부터 양벌 규정의 수범자로 들어와 있는 개인 영업주도 수범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려면 개인 영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166페이지 형법의 임의적 공범 규정의 적용 또는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와 결부시키거나 법인격 없는 단체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수범자의 범위 확대, 법인격 없는 단체, 종래 양벌 규정이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체로는 자연인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 있는 단체인 법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만 해석론상 법인에는 국가 유인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시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양벌 규정을 법인의 형사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한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벌 규정들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권리 능력이 없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인과 마찬가지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인만을 양벌 규정의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양벌 규정 가운데 법령의 특성상 법인만을 수범자로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이외의 단체를 제재규범의 수범자로서 예정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법인 이외의 단체를 양벌 규정의 수범자로 하고 있는 양벌 규정의 형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식을 띠고 있다.
법인, 단체라고 하면서 법인의 단체를 변개하고 있는 형식, 법인 외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형식, 정당이나 회사를 예로 들면서 그 밖의 법인, 단체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식, 아무런 예시 없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식 등이 그 예이다.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수범자 표시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벌 규정의 변경 입법을 통해 단체를 추가하는 태도는 종래의 양벌 규정이 법인만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조양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한계를 167페이지 복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양벌 규정에 추가되고 있는 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단체를 법인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식,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은 용어 사용상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단체란 법인격 없는 단체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종래 자연인이 아닌 자연인의 집합체인 조직체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율하는 논의에서 중심에 서 있는 법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법인의 형사처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지만 최근에는 법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나 사회경제적 개념인 기업까지 포괄하는 단체형법 내지 단체형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에 양벌 규정과 비신문자의 처벌, 이른바 역적용 사례. 양가로 1번에 양벌 규정의 수범자와 자연인 위반 행위자. 양벌 규정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주체가 아니다.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주체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상의 벌칙 조항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이 일정한 신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연인이 위반 행위는 벌칙 조항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없고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처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양벌 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 자체에는 비신분자인 자연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양벌 규정이 비신분자인 자연인 위반 행위자까지도 수범자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여 그 신분자를 신분범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행정법적 의무가 소유자인 영업주에게만 부과되고 있고 종업원은 의무 없는 자, 비신분자인 경우 양벌 규정이 종업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168페이지 양가로 2번의 학설 1번의 처벌 부정설 양벌 규정이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신분자인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신분범에 정범될 수 없고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양벌 규정이 신분범을 비신분범으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이나 그 신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이 대리인 책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벌 규정을 근거로 처벌의 공격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유추라고 한다. 반가로 이번에 처벌 공정설 양벌 규정상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헌은 수범자 범위 확대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 문헌에 의하여 비로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양벌 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면서 실제로 그 법인을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라고 한다.
처벌 공정서를 취할 경우에도 처벌 근거 법조가 양벌 규정인지 벌칙 조항인지 아니면 그 양자의 결합인지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양가로 3분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미신문자도 각 본조의 벌칙 조항과 양벌 규정을 근거로 처벌된다고 하여 양벌 규정의 수범자 범위 확대 기능을 인정한다. 특히 건축법 위반 사건에서는 건축법상의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범위 확대 기능을 부정해 오다가 1997년 자유화 판결을 통해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169페이지) 양가로 4분의 결론. 양벌 규정은 형법 이론상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양벌 규정에서 일정한 신분자만 범죄 주체를 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비신분자인 직접 행위자까지 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양벌 규정이 형식이 행위자 처벌을 새롭게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형법정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법인이 처벌하면서 법인을 위하여 범죄 행위를 범한 자가 처벌되지 않는 법 적용상의 흠결이 생긴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의 흠결은 독일형법 제14조의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규정과 같이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결론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양벌 규정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문을 만들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양벌 규정을 처벌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조문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형법정주의 위반이고 따라서 양벌 규정을 처리하기 위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조문을 만들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재처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잘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